칭찬이라는 것은 어쩌면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능력이 못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어쩌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수단이다 라고 아들러는 얘기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 한번 삶에 대한 끄적임, 오늘은 435일째 되는 아침이고요. 8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미움 받을 용기 이 책을 읽으면서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또 끄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려 볼 텐데요. 어제는 그 얘기를 했죠. 자존감. 이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행동하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자립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두 가지로서 정말로 아들러는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내가 자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와 경쟁하는 거죠. 나 스스로의 어떤 과거와 나를 내 스스로와 경쟁함으로써 계속 어떤 루틴이나 쉬운 성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어저께 얘기를 했고, 오늘은 약간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화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쩌면 이 아들러는 인간이 조화롭게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등한 관계이다.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아들러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칭찬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칭찬이라는 거는 어쩌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기분이 어떤가요?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네가 뭔데 나를 칭찬해?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라는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칭찬이라는 것이 기분이 좋아지게는 하지만 뭔가 조금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죠.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보면 나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죠. 칭찬해 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한 생각들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러는 결국에는 수직 관계, 인간 관계에서 수직 관계, 누군가를 평가하고 칭찬하고 그런 관계로서가 아니라 그냥 대등한 관계로서 인간 관계를 가져야 한다. 부모 자식 간에도 평가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용기를 부여하고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말로써, 대등한 관계의 말로써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아들러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그 인간 관계에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와, 조금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본능으로서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직 관계를 바라보죠. 조직에서의 수직 관계도 있고, 삶으로서 어떤 어른과 아이, 뭐 이런, 우리는 그 어떤 수직 관계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무시하게 되고, 나보다 조금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약간 존경의 의미로 약간 되게 조심하게 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하게 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게 되는 어떤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 이, 이 아들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별거 아닌 존재라는 거죠. 이 별거 아닌 미미한 존재로서 위아래가 어디 있냐. 그냥 대등한 관계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확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진짜 이게 뭐 누가 잘나고 못난 게 어딨어요. 그냥 미미한 존재의 인간일 뿐인데. 이거를 저는 코스모스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이 우주의 광활함, 이 끝없이 이 무한한 이 우주 안에서 수천 개의 은하, 수천 개의 별,
수천억 개죠. 수천억 개의 은하와 그 안에 또 하나의 은하에서 수천억 개의 또 어떤 별, 또 그 안에서의 우리 또 작은 이 행성인 지구, 그 지구 안에서도 수많은 또 동식물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의 동물인 인간이라는 종, 그 인간이라는 종의 또 수십억 명, 80억 명도 넘은 인간 종에서의 또 단 하나의 나, 이러한 어쩌면 정말로 미미한 티끌 같은 존재에서 이 인간이라는 종이 위아래가 과연 어디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 위아래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죠. 이 아들러도 공동체 의식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이 공동체라는 게 나와 너, 요 작은 공동체로부터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라는 표현이 인간이라는 종, 동식물을 포함하는 것, 거기에서 지구의 모든 것, 거기서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별, 이 우주, 모든 것까지 공동체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면 나라는 존재는 결국엔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등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미미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 이 표현이 정말 저는 너무 좋았는데, 내가 느끼는 어떠한 고통이나 행복이나 이 막 휘몰아치는 이 감정들이 어쩌면 작은 찻잔 속에 일어나는 태풍과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찻잔 속의 태풍.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휘몰아치는 이 소용돌이 휘몰아치는 이 감정들, 이 막 엄청 크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조그만한 찻잔 속에 일어나는 태풍과 같다. 이런 표현들이 조금은 저한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 조금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고 할 것 같아요. 뭔가 어제도 잠깐 다른 사람과의 마찰이 일어날 뻔 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막 나쁘죠. 그래서 규칙을 찾게 되고, 뭔가 네가 옳다 내가 그르다, 아니면 내가 옳으니까 네가 그르다, 뭐 이런 평가를 서로 간의 관계에서 저는 그래, 한번 붙어보자 막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의미가 있나? 아니, 걔랑 나랑 누가 옳고 그르면 뭐 무슨 상관이 있지? 저 사람이 옳으면 또 나한테 내가 지는 건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누가 누구를 평가할 존재가 아닌 걸. 그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옳다라고 생각을 자기는 하겠지만, 그게 전체적인 그림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시야를 넓게 가지고 바라보면, 아, 본인도 알 텐데, 그 사람이 그릇이 요만해서 모를 수는 있겠지만, 좀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감정을 굳이 나쁘게 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굳이 감정이 나빠질 일도 아니고, 나도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도 되겠다. 그래,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자. 대신에 정말로 양보하지 못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지키면 되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위에서 바라볼 때 내가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 그냥 그 정도만 하면서 그 사람이 조금 더 기쁘게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가치를 내가 또 만든 거니까 또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됨으로써 나의 가치가 생겨나는 거니까 그냥 그 가치를, 또 하나 좋은 가치를 하나 만들었네 라고 그냥 나 스스로가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기도 해요. 어저께 그냥 지나가면서 딸한테, 아니 인생 한번 사는 거 부딪히며 사는 거지 뭐 어때, 부딪히면서 새로운 경험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부딪힐 필요도, 이미 그거에 대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굳이 부딪힐 필요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저한테 짜잘한 것들은 이제 굳이 짜잘한 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잘한 것들에 신경 쓰면 내가 꼭 자잘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큰 그림으로서, 그래, 작은 거는 주고 대신에 정말로 큰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릇이 좀 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고 그게 올바른 길인 거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사람을 응원하고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죠. 대신에 그냥 우리는 어쩌면 서로 간에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그리고 정말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요런 생각들을 살다 보면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 내 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진짜로 뭐, 보자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알고,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로 알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내 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뭔가 막, 다른 사람 또 지기 싫어서 막 경쟁하게 되고, 뭔가 막 계속 다른 사람 평가하게 되고 내 걸 뺏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게 되고 막 욕심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보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뭐 그냥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대신에 욕심은 저는 있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욕심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큰 것을 얻고 싶은 거죠. 소탐 대신 큰 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작은 거를 탐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대신에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등한 관계라고 놓는 어떤 나만의 그러한 주관을 가지고 크게 보다 많은 이 공동체, 인류적인 큰 그림에서, 이 우주적인 큰 그림에서 내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요 짜잘한 요 옆에 있는 사람과의 이 평가하고 경쟁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 이 작은 사람이 되지 말자. 그 작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잘해지니까 그 사람과의 최대한 부딪히지 말고 좀 크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같이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우주가 있는 거니까. 음, 나는 또 나만의 우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중심이라는 거는 지구의 구에 있는 나라는 게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구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 사람이 지구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우주는 각각의 어떤 우리는 각각의 주인공인 거죠.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는 하나의 일원일 수도 있는 거니까. 전체적인 것을 보고 전체적인 것에서 큰 그림에서 내가 가치 있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했는데, 그래서 어저께는 내가 자립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지에 대한 마인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들러가 좀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등한 관계, 수평적인 관계,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 그러다 보면 누구를 평가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고 그냥 그 사람을 응원하게 되는 거고, 그냥 그거는 그 작은 것에 우리는 어차피 큰 공동체 안에 아주 미미한 존재일 뿐이니까 작은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보다 더 큰 그림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보다 많은 사람들, 보다 많은 큰 그림에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작은 것에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관계에 대한 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좋은 말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도 곤란하다. 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마주 볼 때 너무 가까우면 안 보이잖아요. 좀 적정하게 떨어져 있어야죠.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도 약간이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좋은 말부터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고민해야 될 건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이 우주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부터 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로 가치 있는 하루, 그리고 새로운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